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타투셰프의 21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52.3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하락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32% 성장했습니다. 타투셰프는 4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요. 20년 4분기에도 41밀리언에서 39.6밀리언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왜 4분기가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4분기에는 할리데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고 비싼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타투셰프 같이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음식을 만드는 간편 음식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투셰프가 3분기에 반짝 올라갔다가 1분기, 2분기, 4분기 이렇게 50밀리언 거의 1년 내내 성장하지 않은 모습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순이익은 마이너스 13.1밀리언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은 2.1%까지 떨어졌는데요. 10%, 17%, 12%, 15%, 10% 이렇게 유지하다가 4분기에는 최악의 마진율을 기록했습니다. 마진율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깜짝 놀랄 만큼 컨테이너 운임비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투셰프는 많은 재료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컨테이너 비용이 705%까지 증가해 버렸습니다. 자, 도저히 이 정도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프로모션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 홍보를 위해서 가격을 많이 낮춘 할인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인수했던 벨몬트는 현재 100% 프라이빗 제품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제품은 마진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마진율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요. 브랜드 제품이 35.3밀리언에서 29.2밀리언, 약 6밀리언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프라이빗 제품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제품이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죠. 타투셰프는 제품을 78개까지 늘렸는데요. 2020년도에는 38개였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진율도 이렇게 낮은데 제품을 늘려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제품을 이렇게 늘리는 게 마진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소량 생산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생산 설비가 소규모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마진에도 안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제품 수가 는다고 좋아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테일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4,300개에서 21년 4분기 14,00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죠. 이 매출 같은 경우는 52.6에서 50.7, 58점, 52.3 이렇게 리테일 수가 늘어나는데 왜 매출은 그렇게 늘지가 않을까요? 참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요. 2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부채 같은 경우는 50밀리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23%고요. 여기서 장기 부채는 50밀리언에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스펙 상장해서 144밀리언, 73.5밀리언 이렇게 주식수를 늘려서 현금을 확보한 모습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투자활동도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이 나는 회사는 아니다. 주가는 21년 1분기 1.8빌리언에서 현재 963밀리언까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죠.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진율이 평균 1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10% 되는 회사들의 PS 레이시오는 많이 쳐줘도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마진율이 4.6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져도 마진율로 봤을 때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율을 계산하지 않으면 현재 주가는 높은 셈이 되는 거죠. 주식의 숫자는 82밀리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금이 92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고 장기 부채 비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22년도에 유상증자는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EPS는 마이너스 0.11에서 마이너스 0.16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주식 보유 비중을 보면 역시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45%. 자, 그런데 기관의 비중이 17%에서 29.27%로 12% 가까이 비중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22년도 가이던스는 2억 8천만 달러에서 2억 8,5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2.3밀리언인데 약 70밀리언 가까이 제시를 한 거니까
22년도부터는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연매출이면 분기 매출을 약 70밀리언 정도 예고를 한 거고요. 22년도 1분기는 70밀리언에 가깝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아마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은 그로스 마진이 10에서 12%를 제시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수치고요. 자, 마케팅 익스펜스가 굉장히 늘어났죠. 27밀리언에서 32밀리언 예측을 했고요. 자, 시설 투자도 20밀리언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면요. 30개 냉동식품 브랜드 중 7번째로 올라섰다는 거죠. 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브랜드 파워가 7번째,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냉동 창고를 인수해서 마진율을 개선하고요. 벨몬트, 오하이오 공장 등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 3년 후에는 700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22년도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이탈리아에 의존하는 이 재료 문제, 이거는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점차 개선되길 바라고요. 자, Q1 매출은 괜찮을 것이다. 지금 실적 발표가 3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Q1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될지 회사 내부에서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Q1의 매출은 괜찮다. 그리고 Q2, Q3도 매출 성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노슈거, 플랜베이스드 바, 에너지바를 출시를 할 건데, 이것은 사실상 경쟁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셀시어스를 예를 들어보면 셀시어스 때도 이 바 런칭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오하이오의 주에 있는 공장에서 이 바를 만드는 설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프로모션 문제는 참 재밌는 게 3분기 때는 프로모션을 줄인다고 했어요. 마진을 올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갑자기 이번 분기에 말을 바꿔서 Q1, Q2에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냉동식품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현금이 92밀리언을 가지고 있는데 22년도에 20밀리언 시설 투자, 30밀리언 광고, 그리고 운영 손실이 1년간 40밀리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90밀리언을 22년도에 다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자, 23년도부터는 에비타 기준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장기 부채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채 비율을 좀 높이면 되니까 유상증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공장 오퍼레이션 관련 이사를 고용했고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에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프로모션을 줄여도 매출 성장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급하게 프로모션을 하는 모습, 그리고 브랜드 매출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이 브랜드 매출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 하락하는 부분이 어떤 리테일에서 매출이 줄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 같고요. 타투셰프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2022년도에 2억 8,500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마진율 10%라고 한다면은 피어링을 봤을 때 적정 시가총액은 6억 달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도 기대감에 따른 프리미엄이 껴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타투셰프의 비중을 5%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절반 정도 줄여서 2%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숍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22년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때는 숏시키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투자 결정은 언제나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